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4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오늘은 개별 종목으로 PSK 홀딩스와 PSK 한번 봅시다. 우리 그동안 PSK 홀딩스는 리플로우 장비로 많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사업자의 사인 세정장비 업체의 핵심인 PSK가 최근에 이제 금요일날 치고 올라오는데 이 두 회사의 차이점은 뭐고 특징은 뭐고 또 우리가 어떻게 목표 가격을 잡아야 되는지 좀 잘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세정 장비, 하나는 리플로우 장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는 홀딩스인데도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회사인 세정 장비라는 PSK가 치고 올라오는 것 이러한 것들 잘 구별해서 한번 기업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먼저 PS그룹이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가 반도체 8대 공정에서 웨이퍼를 제조하고 산화막을 만들고 증착을 하고 연마를 하고 세정을 하고 거기다가 포토 공정을 하고 식각을 하는데 여기서 세정 공정 PSK 세정 공정 어떤 포토 공정에서 또 세정이 필요한데 PR 스틸을 닦아내는 거 깨끗하게 해주는 거 이게 이제 PSK인 거죠. 즉 사업자 회사인 PSK는 세정과 포토 공정에서 뭔가를 깨끗하게 처리해주는 찌꺼기를 깨끗하게 처리해주는 그러한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8대 공정에서 그동안 세정 공정이 가장 뭐라 그럴까요? 좀 난이도도 그렇고 가치가 좀 낮았죠. 보통 연마, 증착, 포토 이런 데 식각 이런 데는 좋았는데 세정은 낮았는데 그런데 최근에 와서 미세화 공정이 진행되면서 뭔가를 깨끗하게 해서 오염물질이 생기지 않아야 그 다음에 이제 수율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특징들이 올라가면서 세정 공정을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 치고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세정공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세정공정은 PSK다. 사업자에서는 PSK가 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PSK의 그룹 구조들을 보면 제일 머리에 홀딩 컴퍼니 PSK 홀딩스 이게 상장되어 있죠. PSK 약 지분의 32%를 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회사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홀딩 컴퍼니 PSK 홀딩스를 한번 봅시다. 매출 시가총액은 8,787억. 최근에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가 버렸죠. 이것은 리플로우 장비를 하는데 이 리플로우 장비 관련 기업들이 시장에서 HBM 관련해서 가치를 받으면서 뚫고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면서 8,787억까지 올라갔다. 4만원까지 올라갔는데 이건 이제 5만원까지 이제 간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PSK 홀딩스의 수급을 보면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많이 사죠. 외국인들은 이익을 실현하는 모습. 따라서 이러한 IT 관련 기업들은 기관 투자가들이 중요하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어떻게 IT 관련 장비주들을 보느냐가 중요한데 동사에 대한 PSK 홀딩스에 대한 어떤 시각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찬밥 심세를 받던 사업자회사 PSK가 최근에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와 버렸죠. 네. 7천억을 뚫고 올라오면서 7,358억, 25,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당연히 다음 목표는 3만원이죠. 3만원. 이걸 뚫고 올라가면 결국 4만원. 그래서 동사의 목표는 1조다. 그래서 금요일날 PSK, 즉 세정장비를 하는 사업자에서는 PSK가 시장에서 장대 양봉을 세웠다. 그래서 관심이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동사의 수급 추이는 외국인이 사죠. 아까 PSK 홀딩스 홀딩 컴퍼니는 국내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팔았는데 이 자회사 PSK는 누가 삽니까? 바로 외국인이 사고 국내 기관도 조금씩 사 들어왔다. 양수 겸장의 모습이 있다. 세정장비. 이래서 세정장비 업계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좋아하는 부분이 있구나. 서로 그러니까 수급의 주체가 좀 다르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홀딩 컴퍼니인 PSK 홀딩스와 사업자에서는 PSK 차이점은 뭐냐? PSK 홀딩스는 주로 후공정 반도체 장비이다. PSK는 전공정 장비이다. 아까 반도체 8등 공정에서 세정 공정은 전공정이죠. 웨이퍼 및 기판 세정에 요구되는 HDW 핫 워터 가열 장비와 플라즈마 소스를 공급하는 그러한 기업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PSK 홀딩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리플로우 장비 2023년 인수한 세미기어의 플렉스리스 리플로우 원천 기술로 후공정에 요구되는 리플로우 장비이다. HBM을 이렇게 붙이는 열로 범프를
마이크로 범프를 기판에 붙이는 그러한 장비를 생산하는 게 PSK 홀딩스죠. 전공정, 후공정에 또 함께 요구되는 디스컴, 뭐라 그럴까, 이렇게 찌꺼기를 제거하는 디스컴 장비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리플로우 장비와 디스컴 장비, PSK 홀딩스. 그 다음에 PSK는 세정, 반도체 발전 장비 세정, 그 다음 PR 스트랩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장비, 이러한 장비로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이점을 좀 잘 구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잘 아는 PSK 홀딩스의 니플로우 장비 잘 아시죠? 네, 니플로우 장비. 플럭스리스 범프 니플로우 분야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게 PSK 홀딩스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세계 시장에서, 국내 기관들이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 점유율 1위인 제네바는 제품 이름이죠. 우수한 품질과 검증된 안정성을 바탕으로 FOWP 레피지 공정과 같은 고사양 제품에 대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레피지는 이렇게 8장을 읽고 HBM 붙이지 않습니까? 울어요. 이렇게 울어서 구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것, 범핑을 잘해서 울리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장비가 리플로우 장비입니다. 또한 COW, 칩은 웨이퍼와 SBM, 솔더볼 마운트와 같은 본딩 공정에서도 낮은 장비 유지 비용과 우수한 공정 결과를 바탕으로 양산 및 개발로 사용되고 있다. 이게 플럭스리스 범프 리플로우 장비의 핵심이다. 다음 PSK 홀딩스는 MR 머프 매스 리플로우 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마이크로 범프를 복잡한 칩 속에 금속 결합 물질을 도포하며 적증하고 대량의 마이크로 범프를 한 번에 녹여 칩과 회로 간의 연결을 하는 일을 하고, 칩과 칩, 기판 사이의 공간을 채우고 절연하고 외부로부터의 몰딩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MR 머프에 사용되는 매스 리플로우 장비인데, 이 장비를 생산하는 게 PSK 홀딩스다. 굉장히 HBM과 관련된 종목. 이렇게 해서 이제 주가가 치고 올라와서 8,000원까지 올라온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니플로우 장비를 다시 한번 이해를. 니플로우 장비는 솔더 범프에 열을 가하여 범프를 형성할 때 사용하는 장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HBM 기판을 8단 이렇게 싸지 않습니까? 여기에 기판과 기판 사이에 솔더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붙이는데, 여기에 뭔가 사용하는 납땜을 우리가 보통 플럭스라 그러는데, 이 플럭스를 녹이면은 뭔가 찌꺼기가 생기죠. 그 찌꺼기가 생기지 않게 열을 가해서 붙이는 장비가 리플로우 장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플럭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고급스러운 장비가 니플로우 장비인데, 우리는 여기서 플럭스란 단어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플럭스와 플럭스리스에 대해서 개념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 먼저 플럭스는 뭐냐? 댐 작업, 납땜 작업의 접합부를 깨끗이 하고 접합 시에 산화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며 접합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성제 역할을 하는 게 플럭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기판을 BGA에 의해서 범프를 통해서 붙인다든지 뭔가를 할 때 이 조성제인 플럭스를 사용해야 되는,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이 플럭스를 사용하는 게 납땜의 필수 부분이었죠. 그동안 이렇게 플럭스를 사용했습니다. 플럭스는 납땜에서 금속물, 산화물을 제거하고 고품질 솔더 조인트에 필요한 댐납의 전반적인 수평성을 향상시키는 기능이 존재한다. 좋은 기능을 일단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걸 사용하면 단점이 있다는 거죠. 이 조성제를 사용하면 플럭스는 니플로우 과정에서 가스를 배출하고 솔더 보이드를 생성하게 된다. 솔더 볼을 단단하게 경화시키는 그러한 단점이 있는 거죠.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플럭스는 니플로우 후 청소해야 하는 또 잔류물을 또 남깁니다. 이 조성제를 사용하면. 그래서 제대로 청소하지 않으면 플럭스 잔유물이 산성이 되어 장치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문제를 발생하게 한다는 거죠. 플리칩이라든지 BGA 응용 분야의 경우 납땜을 할 때, 우리가 기판을 사용해서 만들 때 플럭스 잔유물의 인터커넥트 사이에 갇혀 언더필 흐름을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 MR 머프 같은 것들을 기술을 사용해야 되는데, 플럭스를 사용하면 이런 잔류물들이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언더필 보이드, 즉 범프가 경화가 되는, 단단해지는 그런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는 이 플럭스를 사용하지 않고 붙이는 장비, 이게 이제
PSK 홀딩스가 하는 니플로우 장비의 핵심이라는 거죠. 다시 돌아오면 PSK 홀딩스의 니플로우 장비는 이러한 플럭스를 사용하지 않고 붙이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적고, 또한 플럭스 도포 및 세정 과정이 요구되지 않아 공정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가 바로 PSK 홀딩스의 니플로우 장비다. 이렇게 우리가 특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니플로우 장비를 때 언더필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언더필이라는 것은 플리칩과 같이 범프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는데, 기판과 그 다음에 웨이퍼를 연결해야 하는데, 서브스트레이트 주기판과 칩 사이 또는 칩과 칩 사이를 채워서 접합 부분을 매끄럽게 하는 것을 언더필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 또 범프라는 단어가 또 사용되는데, 범프는 반도체치 칩 기판에 TAB 또는 플리칩 방식으로 연결하거나 BGA 또는 CSP 등을 회로 기판에 직접 접수하기 위한 전도성 돌기가 되어 있는 그러한 제품을 말하는 거죠. 아주 세밀한. 범프의 역할은 두 가지인데, 첫째, 플리칩이 용이하도록 전극의 높이를 높이는 역할이고, 둘째는 전극 재료를 외부 전극과 접속이 용이하게 만드는 재료로 교체하는 역할을 한다. 범프의 모양은 솔더블 범프의 경우 니플로우 공정 후 표면 장력 효과에 의해서 볼 모양이 형성되지만, AU 금 범프의 경우는 도금 형태인 사각 기둥 모양을 유지한다. 범프의 재질로는 AU 금, 솔더, CU 구리 등 금속 재료와 수지에 금속 입자가 흡입된 조전성 수지 또는 수지 표면의 금속 재료를 피복한 수지, 금속 복합 재료 등으로 이루어지는 게 범프이다. 범프의 모습이 구리도 되어 있고 솔더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금으로도 되어 있다. 현재는 솔더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언더필이라는 단어, 범프라는 단어, 그래서 기판과 기판을 8단을 쌓아야 되는 우리 HBM에서 기판과 이 범프를 사용하면 이 공간이 있는 것을, 이것을 채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게 언더필이고, 이 조그만 범프는 뭘로 했냐, 구리나 금이나 그리고 솔더로 되어 있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금속 복합 재료로 되어 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PSK 홀딩스에서 최근에 또 가장 니플로우 장비 말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디스컴 장비입니다. 이 디스컴 장비를 누가 생산하냐? PSK 홀딩스가 생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스컴 장비를 이해해야 되는, 디스컴 장비는 반도체 공정 중에서 발생한 스컴, 찌꺼기를 제거하는 거, 디스컴, 스컴을 제거하는 게 디스컴 장비다. 찌꺼기를 제거한다. 일반적으로 포토 공정 중에 사용되는 PR의 스컴을 제거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팹 투자 확대와 함께 수요 확대가 전망 중에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식각 공정에 사용하는 스컴 또한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에 HBM 수요가 급증하고 칩과 칩 사이를 연결하는 TSV 기술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TSV는 칩을 수직으로 적층하기 위한 기술로 식각 공정을 위해서 칩의 구멍을 만들어주는 기술이다. TSV 공정력에 발생한 스컴을 제거하는데 이 디스컴 장비가 사용되고 있다. PSK 홀딩스의 디스컴 장비가 사용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PSK 홀딩스의 투자 포인트는 뭐냐? PSK 홀딩스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봅시다. 당연히 PSK 홀딩스의 투자 포인트는 HBM의 공급 부정 현상이죠. 네. AI 수요 증가와 함께 H100, A100에 필요한 COW에서 캐파는 여전히 수요 대비 부족하다. AI 반도체와 함께 패키지되는 HBM 또한 공급 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AI 반도체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COW에서 HBM 중심의 병목 현상이 단기적으로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HBM 캐파 증설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공급 관련된 이런 장비들이 더욱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것은 뻔한 이야기죠. 작년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캐파는 각각 50K 5만 장 수준이다. 올 5만 장. 평균 한 30만 장이 올 필요한데, 2023년 메모리 생산업체들의 캐파는 HBM에 집중될 전망이며 올해 말 기준 HBM 캐파가 2배 이상 확장될 전망이다. 따라서 관련된 장비는 올라갈 거죠. 이제 COWS 패키지 캐파, TSMC, 암코, ASE, HBM 시장 규모 곧 있으면 이제 50억 달러, 5조까지 올라오는 거죠. 네, HBM 시장 규모 5조 달러. 제가 봐서는 거의 여기는 10조가 거의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좀 낮게 보는 것 같은데 더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PSK 홀딩스는 주력 장비가 몇 개라겠죠? 장비가 두 개죠. 하나는 니플로우 장비하고 하나는 디스컴 장비. 주력으로 생산되는 니플로우 및 디스컴 장비 모두 2024년 HBM 캐파 증설에 따른 수혜 강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죠. HBM을 사용할 때는 본딩 공정 시 적합성이 올라가야 되고 범프 간 높이 차이가 최소화돼야 되고 범프 간 표면의 거친 용도를 낮추기 위해서 니플로우 장비가 요구됩니다. 본딩 공시 접합성을 높여야 되고 범프 간의 높이 차이를 최소화시키고 범프 표면의 거친 정도를 낮추기 위해서 니플로우 장비가 필요합니다. 또 HBM 생산 공정은 칩을 위아래로 적층할 때 칩의 전기적 특성을 연결하기 위해서 구멍을 내는 TSV 공정이 필수적인데 TSV 공정을 하면 뭐가 생기냐? 디스컴, 찌꺼기 파티클을 제거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장비가 디스컴 장비이다. HBM의 단소가 높아질수록 칩에 형성돼야 할 구멍, 비하홀이 많아지면서 찌꺼기는 더 많이 발생하고 칩의 두께가 얇아지기 때문에 HBM 수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찌꺼기를 제거하는 역할이죠. 메모리 생산업체는 2024년 16단 HBM3 양산을 계획하고 있고 지금 12단까지 개발을 했다 그러니 양산을 해야 되고 이에 따라 디스컴 장비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PSK 홀딩스를 사야 될 이유였죠. 그래서 8,000원까지 올랐는데 이도 1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PSK 홀딩스의 목표 가격은 1조다. 자, 그렇다면 사업자에서는 PSK의 매력 포인트는 뭐냐? 지금까지는 PSK 홀딩에서 우리가 봤는데 그렇다면 PSK의 매력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반도체 8대 공정 아까 세정 공정에 관련된 반도체 장비 부분 세정 공정에 관련된 드라이 스트립, 드라이 클리닝, 뉴 하드 마스크 스트립 뭔가를 벗겨내는 거, 깨끗하게 하는, 클린하게 하는 거, 닦아내는 거 이게 이제 할 수 있는 게 바로 PSK라는 거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사는 드라이 스트립, 드라이 클리닝, 플라즈마 웨이퍼 엣지 클리닝 뭔가를 깨끗이 하고 공정에서 나타나는 뭔가에서 찌꺼기라든지 불순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해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사업자회사 PSK다. PSK 매출액을 보면 드라이 스트립이 78%, 클리닝 엣지 장비가 2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식각 관련된 제품을 기계를 생산하는 거죠. 식각 관련된 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마이크론의 주요 고객사로 식각 관련된 장비, 식각 장비 애쉬라고 하는데 애쉬 장비를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드라이 클리닝, 플라즈마 옥사이드 클리닝 공정 세계 1위다. 뭔가 깨끗하게 하는 거. 옥사이드 싱글 웨이퍼 처리 장비로 하이 에스프렉레이션 컨택트 세정 및 패턴 형성이 가능하다. 척, 배풀 온도 및 다양한 화학물질 조합을 통해 선택비 조절이 가능하며 비동방성 애칭 특성과 높은 균일도를 구현할 수 있다. 높은 웨이퍼 처리량과 낮은 장비 유지 비용으로 높은 생산을 유지하고 있는 설비가 바로 드라이 클리닝 장비이다. 이제 플라즈마를 써가지고 증착하고 식각을 하는데 이 플라즈마는 손상을 깨끗하게 해주는 장비가 하드 마스크 스트립 장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가 지금 식각 장비에 가장 유명한 게 바벨 애칭 장비죠. 이 장비가 가장 유명한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PSK 홀딩스도 디스컴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PSK도 디스컴 장비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 디스컴 장비는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PSK 4분기 실적을 보면 일회성 요인으로 기대치가 크게 상회한 2023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액 1,087억, 영업이익 157억을 기록, 우리 예상치를 38%, 56% 상회를 했습니다. YOY는 줄었지만 기대값이 낮아졌는데 이것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다. 중국 고객 AS 관련해서 수익성 높은 영역 수수료 매출이 반영된 점과 연말 성과급은 지급금액이 이번에는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 그래서 PSK 홀딩스 니플로우 장비와 디스컴 장비로 쫓아가다가 이제 사업자에서는 PSK의 어떤 매력이 다시 등장하면서 최근에 사람들이 PSK를 다시 사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이 PSK가 그동안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뭐였냐? 램 리서치와 소송전이 거의 있었는데 그 소송전이 거의 마감이 됐다. 바벨 애처에 대해서 이 바벨 애칭 장비에 대해서 램과 특허 침해 소송과 동사의 특허 무효 심판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1심 결과
총 6건의 소송 중 3건이 판결이었다. 2건은 승소하고 1건은 패소됐다. 나머지는 아직 2심이 진행 중이다. 최근 고객사와 수중 활동이 활발해진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소송 이슈는 일단락된 거로 보고 있다. 2023년까지만 해도 주가를 겨냥할 만한 트리거가 또 부족했다. 해외 메모리 고객사 낸드 투자 축소에 따른 뉴 하드마스크 매출이 감소하고 바벨 애칭 장비가 소폭 성장을 했지만 성장력이 낮았고 드라이니 클리닝 성장 정체 등이 주가 하락의 원인 중 하나였다. 그러나 24년엔 동사는 바벨 애칭 장비 및 뉴 하드마스크와 관련된 신규 장비를 개발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신규 모멘텀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웨이퍼 패터닝 시 PR 보조를 역할하는 게 하드마스크이죠. 네, 하드마스크 관련된 장비. 이 하드마스크에 관련된 찌꺼기를 제거하는 그 장비도 동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장비 매출이 본격화가 수혜가 되고 있다. 시황은 여전히 불통하나 신장비 매출이 본격 과시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방 수요 부진으로 반도체 장비는 여전히 불통하나 바닥을 지났다는 공감대로 그동안 미뤘던 국내 전략 고객들의 신공정 수율 향상에 기여하는 장비에 대해서 다시 장비 발주가 재개되는 분위기다. 여러 가지 특히 많은 공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다양한 깨끗하게 하는 거, 깨끗하게 말리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뭔가 찌꺼기에 남지 않게 하는 이런 장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동사 신장비인 바벨 애칭 장비는 웨이퍼 가장자리에 생기는 불필요한 잔여물과 막을 제거하는 것으로 고가 장비에도 불구하고 수율 향상에 기여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바벨 애칭 애처 장비는 굉장히 중요한 장비입니다. 기존의 북미 외산업체가 독점하는 것을 국산화했다는 거죠. 2022년 말 데모 장비 몇 대가 양산 전환한 이후 그동안 판매 실적이 거의 없었는데 1분기부터 수주가 재개되었고 3개에서 5개월 리드타임을 고려할 때 하반기부터는 의미 있는 실적 기여가 찍힐 것이다. 한편 차세대 장비는 메탈 애칭 장비, 부분 식각 장비인데 역시 국산화 제품을 하고 있다. 국산화를 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고객사 콜 테스트가 진행될 장비이다. 바벨 애칭 장비하고 메탈 애칭 장비. 굉장히 중요한 장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SK 홀딩스를 보면 2024년 매출액 3,956억, 영업이익 673억, 올해 530억인데 670억으로 올라가는 거죠. 영업이익률도 17%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7천억대에서 1조대까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네요. 오늘은 좀 복잡한 니플로 장비인 PSK 홀딩스와 그리고 세정 장비에 특화된 PSK 자회사 이 두 개를 봤는데 니플로 장비와 디스컴 장비 이쪽은 다양한 세정 장비나 바벨 애칭 장비하고 메탈 애칭 장비 이 두 개의 장비들이 서로 좀 다른 것 같아요. 공통으로는 디스컴 장비를 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잘 하고 PSK 홀딩스도 1조, PSK도 1조 이렇게 머릿속에 팍팍 박아놓으면 나쁜 결과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이거 치고 들으십시오.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관심 종목들을 올려놨으니까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유료입니다. 오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기술적인 것들, 전략적인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투자할 종목, 또 3월에 좋아할 종목도 올려놨으니까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PSK 홀딩스와 자회사 PSK의 차이점과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